진정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북한처럼 합의된 약속을 어기고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일까요? 자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쟁을 일으켜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힘은 굳이 과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하고 또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폴란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수조 원을 들여 구입한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유럽을 비롯한 서양의 견고한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가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능력에 반해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죠. 심지어 폴란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이 개발한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한국산 무기 하나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에 한국은 한때 중국과 멸망을 각오하고 맞붙었던 호주에게 같은 무기를 제안했고, 중동의 호랑이로 태어나려는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같은 무기를 이미 실전에 배치해두고 있는데요. 이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4개월 뒤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러시아군이 국제조약상 금지 무기인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는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군의 집중 타겟이었는데, 앰네스티 조사단은 공습 사례를 조사하며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 파편과 같은 물적 증거와 다수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금지된 집속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영국 BBC가 게시한 사진에 따르면 폭발 현장의 잔해물은 정확히 집속탄의 그것입니다. 폭발 장소가 패어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잔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집속탄이라는 녀석은 끔찍한 무기입니다. 한자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모체 폭탄에 자탄 수백 개가 들어있어 타이머를 맞추고 공중에서 폭발시키면 자탄이 지상을 향해 뿌려집니다. 불특정 다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군, 적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민간인 지역에 쏟아진다면 이보다 끔찍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에 지난 2007년 2월 전 세계 46개국 대표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모여 오슬로 선언, 즉 집속탄의 사용, 제조, 보유, 이동을 금지하는 집속탄 금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유엔이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집속탄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는 금지 무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만큼이나 무서운 무기가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사용 중입니다. 바로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입니다. 러시아군에 밀리던 우크라이나에게 희망을 보여준 것은 서방국들이 지원해준 무기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죠. 하이마스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으로 6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얹은 트럭입니다. 최대 사거리 84km에 달하는 유도 로켓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타겟은 백발백중입니다. 현재까지 약 500개는 좋긴 없는 러시아 목표물을 파괴시킨 것으로 알려졌죠. 워낙에 하이마스의 피해가 크다 보니 우크라이나군은 가짜 하이마스를 만들어 곳곳에 배치했을 만큼 그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하이마스의 버금가는 다연장 로켓이 있습니다. 바로 천무인데요. 그런데 다연장 로켓 발사 장치 천무가 발사할 수 있는 로켓들은 위에서 잠시 언급한 집속탄보다 더 대단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천무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이 직접 개발한 다연장 로켓 발사 장치로 어떤 로켓을 발사하느냐에 따라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이를 수 있는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재원이나 화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무를 최근 폴란드가 300문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천무의 수출 규모는 발사 차량, 로켓탄, 미사일 등을 포함 약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폴란드와 K9 자주포 및 K2 흑표전차를 포함 약 40조 원의 초대형 수출 계약에 이은 대형 계약입니다. 이 덕분에 폴란드는 최근 한국에서만 무려 47조 원가량의 무기 쇼핑에 나서면서 한국 무기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마리오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하나 디펜스의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약 300문 도입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천무는 최고의 품질과 효율성
특성을 갖춘 무기라며 천무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0km에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천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천무는 한국이 직접 개발했으나 노후화된 K136A1 구룡 다연장 로켓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로 포병여단의 히든카드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이 천무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 미사일과 같은 정밀 유도탄은 물론이고 다양한 구경의 다연장 로켓 발사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면 약 300km 밖에 위치한 표적까지도 타격이 가능하죠. 천무가 탑재하는 지대지 미사일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발을 시작해 올해 종료되는 KT-SSM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로 확대시킨 신형 미사일입니다. 이를 2발 탑재할 수 있죠. 실제로 천무가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은 130mm 구룡 무유도 다연장 로켓탄,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등 3종류인데 이 중 239mm 유도 로켓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관성 항법 장치를 장착시켜 최대 80km 거리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집속탄의 일종인 분산탄을 사용하면 최대 900개의 자탄이 공중에서 살포됩니다.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단순 집속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살상 반경을 가졌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더불어 대한민국의 천무도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다연장 로켓 발사장치라는 공통분모만 가지고 있을 뿐 활용면에서는 천무는 하이마스를 능가합니다. 천무는 한 문당 최대 12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는 반면 하이마스는 고작 6발에 불과해 탑재량으로는 2배 앞섰죠. 지대지 미사일의 경우 하이마스가 에이테크임스 한 발만 탑재하지만 천무는 2발을 얹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되는 천무는 발사 차량만 폴란드제를 사용하고 로켓,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탄약 운반차 등은 전부 한국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호주의 군사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진 현재 호주는 지속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6일 아시안 밀리터리 리뷰 등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하나 디펜스는 최근 호주에 현지 생산을 포함한 천무의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스의 회원국일 뿐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정도로 동서냉전 시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국가입니다. 홍승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멜버른 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호주는 아태 지역 내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육해 공군력을 아우르며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며 호주가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와 안보조약을 통해 지속적 파트너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돼 한국 방산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천무를 수입한다면 호주에게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에는 이미 천무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인데요. 지난 2017년 한국에서는 중동의 한 국가에 천무를 수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국가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거래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수출 과정에서 이 국가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사실이 공개됐죠. 어쨌든 현재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천무를 운용 중이며 폴란드가 운용 계획을 밝혔고 잘하면 호주까지 천무를 운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힘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 전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웃을래야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9월 초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로켓을 북한으로부터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탄약을 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가 있다라며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는데요. 그러나 북한 국방성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지난 시기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그간 피를 나눈 형제처럼 굴던 북한이 러시아를 손절한 겁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던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비웃음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무기 구입 소식이 들리면 비웃음을 사는 국가와 그 소식마저 거짓이라고 단호하게 밝혀야 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당당히 무기 수출 소식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국가가 가진 힘의 차이는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힘이 아닐까요? 물론 전쟁 덕분에 돈 버는 대한민국의 전략을 너무 축혀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전쟁에 대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처럼 훌륭한 무기들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무기들은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점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